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 수일고 시험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실력 향상을 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11번 문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자,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 4 6항까지 합이 104 이렇게 된 등비수열이다. 3항, 6항 연관성이 있는 것이 주어져 있군요. 이때 또 9항 연관성이 또 있습니다. 합은 어떻게 되느냐?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냥 답만 열심히 구해 드릴까요? 조금 이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3n-1 자, 등비수열들 제가 좀 항을 좀 많이 썼습니다. n개, n개, n개 3n-1승 이렇게. 자, 여기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요 합, 요건 따로 명칭은 없지만 여기서부터 요까지 합은 sen이 되죠. 그런데 여기 합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산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sn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 사실 요 식에서 우리가 r의 n승을 꺼내 놓으면 공통부분을 꺼내 놓으면 이 식이 요 식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sn이 됩니다. 여기 합은. 이 부분은요. r의 2n 제곱을 꺼내게 되면요. sn하고 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S2n이라는 것은 등비수열 합에 있어서 sn이 공통에다가 1 더하기 r의 n승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S3n은요. sn 공통의 1 더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r의 2n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369가 n, 2n, 3n에 해당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문제 그러면 적용해가지고 계산점 한번 해볼까요? S6이라는 것은 S3에다가 1 더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인데 결과가 104 나왔고요. 이 부분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4였습니까? 1 더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우와, 4로 나누기 4 맞죠? 자, 4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 2, 8, 4, 6, 24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r 세제곱이 25인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6은요. 9를 구해야 되는 건가요? 9는요. S3에다가 1 더하기 25 더하기 25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4 곱하기 1 더하기 25 더하기 625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4 곱하기 651이 되겠습니까? 결과가 얻어질 것 같습니다. 4 2 올라가고 4, 6, 28 이렇게 처리됩니까? 우와, 숫자가 좀 큽니다. 24에 2600입니다. 오, 큰일 났습니다. 2604 결과 나왔죠. 자, 얼마나 계산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와 살짝 연관성이 있는 그런 문제풀이인데, 자,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등비수열에서 항을 n개 또 n개 n개 이어서 써놨을 때 처음 합 sn 그 다음 합은 자, 이 부분 r의 n제곱 아까 설명드렸는데 꺼내면 ar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ar의 n-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sn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있는 항이랑 합이 그러니까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2n 공통이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요 관계에 의해서 S2n, S3n 표시하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1번 첫 번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수족관에 30리터의 물이 들어있다. 물의 3분의 1을 버리고 5리터의 물을 넣는 시행을 반복한다. n의 시행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A번 뭐 사이 관계 와 관계식 뭐 등등등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한다죠. 반복한다. 똑같은 일을.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점화식을 세워갈 수 있느냐?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가는 뭐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엄청 쉬운 문제거든요. AN이 있습니다. 3분의 1을 버립니다. 이만큼 남았습니다. 얼마가 남았습니까? 3분의 2가 남는 거죠.
여기에 얼마를 집어넣습니까? 5리터를 집어넣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양이 됐으니까 이게 바로 뭐입니까? AN 플러스 1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쉬운 식인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하면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의 답 서서히 구해 가볼까요? 맨 처음에 30리터에 있습니다. 3분의 1을 버렸습니다. 그럼 20이 남습니다. 그곳에다가 5리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행 후 남아있는 물의 양 A1 25 끝. 됐습니까? 자, AN 플러스 1 경기식 구했고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말하는 A라는 것은 25, B라는 것은 3분의 2, C라는 값은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문제 계산하려면 더하기해서 30인데 3분의 2 해주면은 정답은 20이 되나요? 결과는 20 이렇게 얻어지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금 점화식 만들기는요. 제가 그냥 대표로 지금 한 문제를 일부러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아주 속 편하게 했죠. AN 있는데 3분의 1을 버려? 얼마가 남아? 3분의 2 남았어. 거기에다가 5 추가해. 그래서 그 다음 시행하게 될 양이야. AN 플러스 1이야. 아주 간단한 규칙이죠. 자, 예년과 같으면 예년에는 이 수열 파트에서 점화식 풀이 이런 방법도 있어가지고 점화식을 풀이하는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참고로 좀 해주면 AN은 PAN 플러스 Q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AN 빼기 K는 이꼴 PAN 빼기 K 이렇게 되는 형태의 K 값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덩어리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학습을 해서 AN 빼기 K는 초항은 A1 빼기 K가 초항이고 P가 공비였으니까 N-1승 됐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 AN은 K 더하기 A1 빼기 K의 B의 N-1승 자, 이렇게 돼가는 이런 형태의 풀이들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건 좀 사실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자, 어찌됐든 지금 요 이야기까지 해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화식을 보여준 데도 이유가 있고요. 왜겠습니까?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형태의 점화식 만들기 그리고 여차하면 이 점화식 문제 형태는 항이 좀 큰 개수를 물어볼 때 제가 참고로 가르쳐준 이 형태의 풀이를 이용해서 했으면 하고 좀 바라는 바가 조금 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항이 좀 크지 않은 거니까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겠지만 조금 더 알찬 학습을 했으면 하는 바람까지 포함해서 12번을 체킹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했기 바라면서 12번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에서 변 길이 B가 1대2 주어져 있고 AC 길이는 주어져 있고 각도 주어져 있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BD 길이를 구할 수 있느냐? 각의 이등분선 변 길이 B가 나와 있다. 1대2다. 그럼 뭐 K, 2K 요게 이제 아주 관심사죠. 각의 이등분선 되면. 그럴 때 여기 B도 역시 1대2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대2라고 해서 K 놓고 각도 60도 주어져 있으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 이거 쓸 겁니다. 뭐 같아 보입니까? 자, 2배의 K, 2K 코사인 60도 뭐 같아 보입니까? J 코사인 정리를 썼습니다. 됐습니까? 자, 5K 제곱에서 2K 제곱 뺐습니다. 3K 제곱 처리가 됐고요. 그러면 K 제곱이 약분이 하나가 되니까 3, 5, 15, 15 이렇게 남는 건가요?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K 값은 5 루트 3 이 정도에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지금 중간에 이게 각의 이등분선 형태로 큰 이 값을 구해달라.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삼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2분의 1 K, 2K 사인 60도 해주면 전체 넓이가 되죠. 2분의 1. 자, 근데요. KX 곱하기 할 거 이렇게 곱하기일 거예요. 자, 그럼 X가 공통이죠. K, 2K 더하기 할 거죠. 사인 30도 공통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 양쪽 넓이 합 해서 처리되겠습니다. 자, 소구할 거 소구하고요.
됐습니까? 자, 이건 2분의 1로 풀 거고 2분의 루트 3 풀 건데 약분하면서 이쪽에 루트 3 남아있으면 되죠? 자, 2k제곱 루트 3 남아있고요. 여기는요 3kx로 처리됩니다. k 하나 또 소거가 돼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x가 나왔습니다. 3분의 2 루트 3 k입니다. 근데요 k를 아까 계산했지 않습니까? 3분의 2 루트 3에다 k 값이 5 루트 3 처리하게 되면 루트 3 3 소거가 되면서 2, 5, 10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구했습니다. j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는 그런 풀이네요. 와우. 문제의 각이 이등분선 형태로 쭉 가는 거니까 이제 뭐 이 b가 지금 혹시라도 요 b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쪽이 5, 10 이런 것들을 좀 써먹을 수 있나 했더니 좀 나중에 이 중간 선 구해 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각각 구한 게 좀 쓸모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이런 각이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겠고, 무슨 다른 방법이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자, 저는요 어쨌든 가볍게 길이 b 나와 있어서 변 길이를 표시해 가지고 그 길이 자체를 가볍게 구했습니다. 자, 두 변 길이의 끼인 각 이런 형태의 개념이니까 j 코사인 법칙을 써서 k 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 각이 이등분선 구해가는 아주 독특한 풀이법 중에 뭐가 있다?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체 넓이는 양쪽 넓이의 합해서 구해갈 수 있는 이 방법이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간에 x라고 놓은 이 길이 형태로 식이 쫙 나오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값을 구해갈 수 있겠다. 처리됐죠? 자, 지금 삼각비 이쪽 활용 파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항목이 사인 법칙, j 코사인 법칙, 삼각형 넓이 세 가지죠. 근데 이번 문제에 두 가지를 사용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14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와우, 긴 문장의 그림까지. 겁 상당히 주는군요. 근데요, 제 경험상 이런 문제들은 그리 어려웠던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내부에 점 5를 중심으로 하고 5회를 반지름 하는 4분원을 그린다. 그 다음에 또 정사각형 그리고 또 색칠하고 알겠습니다. 그림 설명 열심히 하고 있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같은 시행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반복. 그렇다는 이야기는 규칙성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규칙성 찾기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신감 가지면 됩니다. 자, 어떻게 찾을 거예요? 맨 처음에 정사각형 하나만 보겠습니다. 원을 볼 수도 있고 정사각형을 볼 수도 있는데 정사각형을 좀 보겠습니다. 한 변 길이가 1이었습니다. 4분원 그리면서 이 길이가 또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호호.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 정사각형일 때 이 한 변 길이가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루트 2분의 1이 가볍게 끝나잖아요. 됐습니다. 한 변 길이가 1에서 그 다음 루트 2분의 1로 나왔습니다. 동일한 규칙. 그러면 이번에는 한 변 길이가 루트 2분의 1인 거라서 그 다음 변 길이로 갈 때 또 동일한 규칙이 적용돼 가는 거죠. 그래서 닮은 b 형태가 루트 2분의 1로 나온 거죠. 뭐 공비가 되겠고. 근데 우리는요, 넓이를 구해 갔거든요. 닮은 b, 넓이 b, 제곱 b 형태니까 2분의 1 처리돼서 우리가 이 2분의 1이 우리가 구해야 될 공비다. 이렇게 구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 들어갑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 자, 넓이 합은 어떻게 될까? 넓이 공식에 쫙 쓰면 되죠. 1-2분의 1 초항 길이 정사각형 넓이에서 4분의 넓이 뺐습니다. 1-2분의 1에 항 9개 9제곱 처리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여기가 2분의 1 처리될 거고 1 빼기 4분의 파이는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를 어떻게 하죠? 뭐 계산 2의 9제곱인데 계산해야 될 것 같죠? 자,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512분의 511인데 여기 2분의 1에서 약분 되니까 그러면 256이 되겠고, 아까 511이 남아 있는 거죠. 1-4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면 계산이 끝났습니다. 네, 보셨죠? 뭐 이렇게 사실 대단히 보여드린 게 있어야 자랑할 건데 보여드린 것도 없습니다. 한 변 길이가 1인 이 상태에서 지금 이쪽에 또 다시 정사각형에서 4분원을 그랬으니까 이 길이가 1이고 정사각형이니까 길이가 또 똑같아져서 한 변 길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규칙성이라는 거예요. 규칙성. 변 길이가 1에서
루트 2분의 1로 닮은 비 형태의 이제 공비가 얻어졌는데 넓이를 구해가는 거니까 뭐 제곱됐다. 와, 그냥 정사각형 하는 쪽만 하면 되죠. 정사각형도 하고 원도 하고 둘 다 처리해 주려면 힘드니까. 그 다음에는 넓이합 공식에 싹 넣어서 계산한 거니까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비 구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문제의 키포인트만 딱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림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만 사실 그림 그리면 되는데 그림은 너무 많이 그려져 있는 거죠. 자, 규칙성 어떻게 찾아가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제 이 설명 조금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적은 연산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좀 황당하셨나요? 자, 아닙니다. 정확하게 문제에 필요한 부분만 구했다는 사실 강조드리니까 잘 기억해서 문제 풀이에 좀 이용들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깔끔 이해됐습니까? 자, 16번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수일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7번 이어서 계속 진행합니다. 함수 주어져 있고 삼각함수네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교점 개수가 15개가 되도록 자, 직선을 어떻게 그려가겠느냐 물어봤습니다. 모든 자연수합을 물어봤습니다. 삼각함수 그려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반복해서 그려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주기부터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주기는 2파인데 x 앞의 계수 2분의 파이로 나누기 하니까 주기가 4 처리됐습니다. 여기가 4 이런 형태. 원점 지나는 직선 딱 그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교점들이 처음에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교점이 3개. 근데요, 더 연장해서 그려가면 이제 이쪽에 2개면 이쪽에 2개. 그 다음부터는 4개씩 추가가 되는군요. 자, 그러니까 교점 개수가 맨 처음엔 3개 정도 생기고, 물론요,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양쪽에 생기니까 3개가 된 거죠. 근데 양쪽에 이제 2개씩 추가돼서 4개 추가, 4개 추가, 4개 추가. 그럼 이렇게 되면 되나요? 12개. 이 정도가 되면은 15개의 교점이 되겠군요. 바로 요때 상황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야, 그렇다면 이 부분이 만만치가 않은 거요. 그러면 그래프를 좀 설명드려야 되니까 한쪽 부분만 잘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우씨, 또 8이 되는 거죠. 우씨, 12 되는 거죠. 그럼 교점이 몇 개 된 거죠? 3개. 이렇게 할 때 3개. 또 4개 추가돼서 7개. 또 추가돼서 현재 스코어 아직 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겠군요. 여기 추가가 되면서. 자, 근데 이제부터 여기를 무지 꼼꼼하게 잘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요 부분만 좀 더 또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려가는데 여기가 12, 그러면 요 꼭대기가 13, 여기가 14, 여기가 15, 16 이렇게 처리 가야 되잖아요. 이걸 확대 딱 한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직선이 그려질 때 지금 여기 이렇게 추가돼 가지고 2개가 되게 되면 이제 15개 되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요 점 지나게 이렇게 긋게 되면 요 점하고 추가돼서 이미 15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 기울기라는 것은 우리가 직선 기울기가 쭉 분의 1이니까 13분의 1이니까 n이 13 되는 거죠. n이 13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n이 14가 돼서 이렇게 와서 그어질 때도 2개 되는 거 맞죠. n 14도 됩니다. 그 다음 이쪽까지 돼 있어서 직선이 조금 낮아서 이렇게 그어져도 되는 거 맞습니다. 됐죠? 물론 여기 16도 가능해지겠죠. 직선 기울기가 16.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이제 또 이렇게 그려져 갈 건데 이 꼭대기가 이제 17에 해당하는데 17까지 가면 큰일 나죠. 중간에 이제 만나서 개수가 추가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n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자, 40에 58이 n이 합이 되겠습니다. 자, 직선. 자, 제가 어떤 절차 거쳤는지 보셨습니까? 가장 처음에 어떻게 처리 시작했죠? 가장 기본 그래프 그려가면서 교점 개수가 3개 되는구나. 그 다음 좀 더 그려가면서 만날 때 이제 2개 추가. 근데 양쪽으로 추가되는 거니까 4개 추가, 그 다음 또 4개 추가, 4개 추가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5개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이해했고요.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시 4, 8, 12, 여기 뭐 16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건데, 자, 여기까지 추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12부터 그려진 부분. 근데 맨 처음에 조심해야 되죠.
와우, 이렇게 지나게 될 때 n이 13일 때도 된다는 사실, 그 다음 14, 15, 16 되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단계를 거쳐가면서 차분하게 풀이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나름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가는 거라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3 되는 부분들이 자칫 착각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여기 하나밖에 생기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조심해서 꼼꼼하게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디 제 설명이 잘 이해돼서 그래프와 관련된 부분 여러분 어려워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잘 처리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죠? 잘 이해됐으리라 믿으면서 17번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8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삼각함수로 이루어진 부등식이네요. 이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사인 제곱의 코사인이다. 우리는 좀 한 종류로 바꿔가야 되겠죠. 자, 1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x 더하기 2 0보다 크다. 최고차가 음수 마음에 안 들죠? 양수로 바꾸면서 우리는 또 치환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0보다 작다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치환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사인을 치환했는데 삼각함수니까 모든 실수 x라고 했을 때 전범위가 아닙니다. 삼각함수는 이렇게 범위가 존재한다 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자, 주어진 이런 범위에서 이 2차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겠다라는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서술형에 나왔을까요? 이거는 이제 대칭축이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함수를 그려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대칭축이요.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수 있거든요. 즉 마이너스 1보다 2분의 a가 대칭축인데 이 부분이 작게 되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 가야 됐을 때 이 부분만 0보다 작다면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0보다 작아지는 거 맞죠? 자, 이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우리는 f1에 해당하는 1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즉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 있어서는 a는 크다. 얼마보다 크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맞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와, 공통 부분이 있나요? 공통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대칭축이 대칭축이 2분의 a인데 그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양쪽 다 조사해야 되는 건가요? 호호. 2분의 a라는 것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자, 마이너스 1을 주어진 식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0보다 작아야 되겠고 그 다음 1 집어넣게 되면 아까랑 똑같은 건가요?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0보다 작고 자,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 값은 2보다 작으면서 a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뭐 요 범위가 선택되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택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대칭축이 1보다 큰 이 형태의 모양을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a 값이 2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2분의 a가 1보다 크니까. 자, 그때는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가요? 이게 이제 0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는 또 2보다 작다. 하하, 2보다 큰 범위에서 크는데 2보다 작은 범위 공통 부분이 생길 리가 없죠. 자, 그렇다면 아까 중간 부분에서 생겼던 값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처리됐습니까? 자, 이 문제 그냥 맨 처음에는 뭐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기본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요? 주어진 식을 치환해서 범위하는 가장 기본 형태이면서 보편적인 풀이법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조금 서술형 문제를 내면서 좀 달라진 점은요. 대칭축이 2분의 a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처리가 되는 데가 아니라 여기 이제 문자가 있다는 게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위를 사이 들어갈 때 그때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문제 흐름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18번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18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열이 귀납적으로 초항 주어져 있고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반항을 구해달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초항은 1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 5 기존 항도 1 됐습니다. 3항은요. n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2 기존의 항이 1이었으니까 4항은요. 3을 또 곱하게 되는데요. 이거 계산 안 하고 이렇게 써요. 그래야 규칙이 보이니까 계산 일부러 안 했습니다. 조금 더 보여야 되나요? 4를 곱하게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쭉 연속하여 주는 수를 곱하기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4 팩토리얼 이용해서 나타내죠. 됐습니다. 5일 때 4 팩토리얼 확인 한번 더 할까요?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1 팩토리얼 해서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일반항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엔 뭡니까? 우와, 이런 수열들을 100항까지 모두 더하게 했을 때 40으로 나눌 때 나머지 100항? 우와, 99 팩토리얼 1부터 99까지 곱하기 한다고요? 쫄지 마십시오. 4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자, 실제 숫자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1입니다. 1입니다. 그 다음 얼마입니까? 2입니다. 우와, 그 다음 4항은 뭐죠? 6입니다. 5항은 뭐죠? 6에다가 4를 곱하니까 24쯤 되는데요. 그 다음은 뭐죠? 이곳에 5를 곱하니까 120 항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죠. 모두 더하게 해야 되는데 이 120이라는 것부터는 40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없습니다. 나눠 떨어집니다. 그 다음 이곳에 곱하기도 720인데 당연히 할 필요가 없겠죠. 나눠 떨어집니다. 이 부분부터는 다 나머지는 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앞쪽 계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 처리해 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됐습니까? 네 번째 항. 우와, 됐습니다. 쭉쭉쭉 더하기 합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하더라도 아직 40 안 넘어가죠? 30에다가 32, 34 처리되나요? 34 가볍게 맞췄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9번 과연 어떤 문제죠? 다시 한번 적음해 보면, 자, 일반항, 이 점화식이라는 부분들이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쫄지 않고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규칙을 해보니까 숫자를 차곡차곡 곱하기 하는 거구나. 이 항을 구하려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뭐 n에 1 들어가니까 1항에다가 1항 곱하기. 그 다음 3항을 구하려면 기존 결과에다가 곱하기. 기존 결과에다가 곱하기. 기존 결과에다가 곱하기 해서 팩토리얼 처리 가는 이 부분이니까 잘 처리될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뭐 40으로 나눈 나머지 100항이니까 뭐 99 팩토리얼 1부터 99까지 곱하기. 그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 제곱 숫자들 이번에 이제 계산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20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이걸 이제 4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앞에 부분 처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인 문제 흐름 이해 잘 되셨죠? 자, 19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이고요. 수일고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문제가 됐네요. 자, 어떤 문제입니까?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삼각형 각 변을 n등분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요 간격이 1씩 되겠네요. 평행선분으로 모두 이을 때 내부에 그어진 길이의 합을 an이라고 했습니다. 한 변 길이가 1인 또 정삼각형 개수를 b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합해가야 되네요. 변 길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n등분 했으니까요. 요 하나 간격은 요 다 전부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 길이 1입니다.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2입니다. 이 길이 얼마가 될까요? 3입니다. 쭉 가겠네요. 맨 마지막 이 길이는 그럼 뭐가 될까요? n-1입니다. 자, 이런 길이들을 모두 더하게 해야 되겠죠. 방향이 몇 개의 방향이 있습니까? 이쪽 방향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쪽 방향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AN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3배 1 더하기 2 더하기 제곱 n-1까지 더하기 한 것이 AN이 되겠습니다. 2분의 n-1 n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N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 다음요. 정삼각형 개수 구하라 합니다. 정삼각형 개수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잘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맨 꼭대기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다. 그 다음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그 다음 몇 개 있을까요? 5개 있습니다. 1, 3, 5 이런 규칙으로 합니다. 와, 그럼 맨 마지막 n번째는 몇 개 있을까요? 머리 아프죠? 규칙성을 잘 보십시오. 2n-1개 있습니다. 됐습니까? 와, 홀수 총합입니다. 홀수 총합. 이 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겠다? BN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BN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N제곱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 계산은 좀 빨리 처리해도 되죠?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그마 2배의 AK 더하기 BK다 라고 돼 있고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처리가 돼 있군요. 자, 그럼 이제 여기부터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시그마를 먼저 쓰고요. 자, 2배를 하는 이유는 여기다 곱하게 해주면 뭐 3, 뭐 n제곱 마이너스 m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은요. 여기에 2배 되니까 2n제곱 처리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시그마 안에서 계산해야 될 이 값이 3n제곱에 5n제곱이 되겠고 빼기 3n 이런 형태로 처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와, K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나요? 뭐 바꾸죠. 바꾸죠. 자, 바꿨습니다. 이제 K는 1부터 N까지 쓰고요. 자, 그러면 열심히 시그마 규칙을 잘 적용해 가느냐? 5배에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3배에 2분의 N 플러스 1 처리해서 산수를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계산할 때 철저하게 공통을 잘 처리해야 되죠. 6분의 N 플러스 1을 공통으로 꺼낸다고 치면 앞에 숫자는 5배에 2N 플러스 1이 남아있고요. 자, 6으로 했으니까 여기는 9가 처리되나요?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6분의 N 플러스 1 처리가 됐고 여기는요. 자, 10n 플러스 5 마이너스 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약분이 또 다시 한번 더 되겠네요. n 플러스 1에 약분 됐으니까 5n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뒤쪽 계산 부분들은 이제 막바지는 열심히 처리했는데 사실 뒤쪽 마지막 계산 파트 부분은 뭡니까? 시그마 규칙에 의한 계산이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맨 처음에 AN, BN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장은 길게 되어 있고요. 그림은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요. 우리를 겁을 팍팍 줍니다. 근데 평행선이 그었을 때 만들어진 선분 길이라고 했는데 잘 살펴보면 길이 1, 2, 3, 4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n-까지 방향이 이쪽 방향에서 3개의 방향. 아주 심각하지 않죠? 이 정도 할만한 거죠. 자,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삼각형 개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와, 이 어마어마한 거 얼마나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꼭대기부터 하게 되면 1개, 3개, 5개 이렇게 홀수계로 규칙적으로 나와요. 또 그러니까 합을 할 수 있는 거죠. 홀수 총합이 n제곱 된다는 것 좀 알고 있었으면 좀 빨리 처리하겠죠. 자, 그래서 AN, BN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시그마 규칙에 대한 연산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가다 보면 결국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설명이 좀 잘 이해 안 된 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듣게 해가면서 복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장에다가 또 풀이를 또 다시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해서 잘 극복하기 바랍니다. 자, 20번 조금 도형이라서 겁주는 문제 깔끔하게 잘 처리됐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자, 20번을 마지막으로 수일고 문제 풀이 마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